안녕하세요. 호통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V2X에 대해서 5G 이야기를 할 때 좀 이야기한 게 있는데, 이 테슬라에서 이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하는 컨퍼런스가 아니라 이제 아마 컴퓨터 사이언스 쪽이나 그쪽에서 열리는 컨퍼런스 같은데, CVPR이라고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뭐 이런 컨퍼런스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나와서 레이더를 왜 안 썼는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레이더를 뺐죠, 테슬라가 요즘에. 카메라로만 그 오토 파일럿을 쓰고 셀프 드라이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제가 좀 봤는데, 좀 이 V2X 이거 안 쓰는 거 아닌가, 테슬라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컨퍼런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컴퓨터 비전 앤 패턴 레코그니션 아마 뭐 AI 뭐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물을 레코그나이즈 하는지 그런 것들을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런 컨퍼런스 같은데, 이 안드레아 칼파티 맞나요? 이게 이름이 칼파티. 예, 안드레아 칼파티. 이 사람이 그 디렉터입니다.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pilot Vision at Tesla라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오토파일럿 비전이랑 뭐 AI 쪽 이걸 담당하는 그러한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막 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AI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더 운전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이 AI를 쓰고 이 오토파일럿을 쓰면은 사람들을 많이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하고, 뭐 사람의 뇌가 반응하는 속도보다 이 컴퓨터가 반응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웨이모는 좋지 않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결국에 왜 레이더를 안 썼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웨이모, 테슬라 요거는 제가 또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웨이모는 아시다시피 구글에서 밀고 있는 셀프 드라이빙 솔루션이죠. 그리고 테슬라 진영에서는 이제 비전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웨이모는 이 레이저를 이용한 그 라이더를 이용해서 스캔을 하고요. 주변을 스캔을 하고, 그다음에 HD 맵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HD 맵이란 것은 진짜 도시 하나를 아주 세세하게 다 매핑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로수가 어디 있는지,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지,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건물이 어떻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쭉 다 스캔을 한 그런 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 웨이모는 셀프 드라이빙을 하겠다, 풀 셀프 드라이빙을 하겠다, 그런 거죠. 어, 그리고 현재 이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를 이제 완전히 사람들이 없는 택시를 지금 피닉스인가 거기서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택시에 딱 호출을 하면은 이 차가 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드라이버가 없고요. 그냥 타면은 어디다가 나 보내줘라고 이렇게 뭐 데스티네이션을 넣겠죠. 그러면 거기다가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진짜 현존하는 로봇 택시죠. 진짜로 현존하는. 자, 근데 제가 여기 써놨죠? 이거 전기차가 아닙니다. EV 카가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 밴을 개조한 건데, 이 밴은 가솔린 차죠. 가솔린을 넣어서 우리가 지금 뭐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죠. 네. 그 이유는 이제 이 문제가 이 HD 맵과 이 라이다를 쓰려면은 파워를 엄청나게 써야 됩니다. 네. 그 전기 파워를 많이 써야겠죠. 컴퓨터가 이 안에 들어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트렁크에 엄청나게 큰 컴퓨터가 들어있어서 계속 이 들어오는 데이터를 프로세싱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하이 파워 컨섬션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전기차에게는 아주 큰 제약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배터리로 가야 되는데 그 배터리가 이 라이더랑 HD 맵을 그 애널라이즈 하는데 다 써버리면은 가는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단히 큰 제약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물론 이제 이 라이더 가격이 싸지긴 하는데 이 센서가 대단히 비쌉니다. 네, 다른 센서들에 비해서 아직도 좀 비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들을 프로세싱하기 위한 컴퓨터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자동차 한 대 값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좋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용화가 안 됐죠. 아무도 이 차를 사서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택시로 운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있고요. 자, 테슬라는 원래 비전이랑 그다음에 이제 레이더를 썼죠. 그 전파 나가는 그 레이더 그걸 썼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도 안 쓰겠다. 이 비전 카메라만 쓰겠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 테슬라 뭐 단점은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이 아직 안 나왔죠.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 택시를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다 but 써놨죠. but. 하지만 여러분 요즘에 돌아다니는 테슬라 차들 오토파일럿 보면은 정말 셀프 드라이빙, 풀 셀프 드라이빙에 가까운 정말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운전을 해줍니다. 이 친구가. 네. 그 이유는 이제 다음번에 또 이야기를 할 텐데, 근데 오토파일럿을 넘어서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FSD는 더욱더 높은 수준의 혼자 운전해주는 그러한 수준의 그런 드라이빙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 상황은 테슬라가 위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니까. 네, 이런 아주 그냥 카메라만 달아서 그다음에 현재는 뭐 그전에는 레이더도 달았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 센서를 이용해서 또 충분히 엄청나게 좋은 그런 셀프 드라이빙에 아주 근접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웨이모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차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아마도라고 하죠. 완벽하게 위닝은 아니죠. 그렇지만 아마도 아직도 테슬라가 이 자동 주행 시장, 그러니까 완전히 자동은 아니지만 보조 주행이라고 하죠. 우선은 보조 주행에서는 확실히 이기고 있고 풀 셀프 드라이빙에서도 위닝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개개인의 생각이고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거고 많이 볼 수 있죠. 요즘에 테슬라 차를. 네. 예전에는 진짜 보기 어려웠는데 여기서도 종종 테슬라 차가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웨이모는 우리가 미국의 피닉스를 가야지만 저 로봇 택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컨퍼런스로 다시 돌아와서 자, 이 레이더를 왜 뺐냐? 그렇죠? 물론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레이더 빼서 뭐 가격 줄이고 그러면 자동차를 더 싸게 팔고 당연히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레이더를 빼서 풀 셀프 드라이빙이 제대로 안 되면은 이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테슬라는 이 FSD가 정말 정말 중요한 뭐라고 할까요? 핵심 기술이거든요. 다른 자동차들과 차별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FSD, 풀 셀프 드라이빙입니다. 이것을 성공시켜야지만 테슬라는 정말 이 EV 시장을 평정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죠, 사람들이. 자, 근데 이 레이더를 뺐다. 왜 뺐을까요? 거기서 이제 이 컨퍼런스에서 이 디렉터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왜 우리가 이걸 뺐는지.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레이더는 이거 릴라이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대단히 정확하게 앞에 차와의 거리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건 레이더다. 그게 맞다. 비전은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알고리즘을 돌려야 되고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AI를 써야 되고 그렇지만 레이더는 그냥 전파 쐈다가 그 돌아오는 그 전파에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면은 얼마큼 거리에 있는지를 충분히 금방 알아낼 수가 있죠.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테슬라가 좋아하는 거죠. 아주 쉬운 거, 간단한 거. 그렇지만 문제는 이게 릴라이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을 얘기하는데, 자, 이 브릿지, 이 다리가 이렇게 있죠. 다리가 이렇게 있고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자동차는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 다리는 안 움직이고 있죠. 자, 레이더가 전파를 쏘면은 여기도 부딪혀서 돌아오고 여기도 부딪혀서 돌아오고. 자, 그러면 이제 레이더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뭐지 이거? 왜냐면 레이더는 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전파만 봐야 되는데 하나는 여기서 가만히 뭐가 서 있는데 여기는 움직이고 있고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팬텀 브레이킹이나 뭐 갑자기 자동차가 막 슬로우 다운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뭐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더는 앞방향밖에 볼 수 없다. 물론 레이더를 뭐 양방향 뒤에도 붙이고 뭐 옆에도 붙이고 그러면은 또 뭐 모든 부분을 다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또 돈이 많이 들고 그 프로세싱 하는데 컴퓨팅 파워도 필요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할 거면은 카메라가 어차피 360도 다 보고 있는데 굳이 그게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저는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중에 이제 통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죠. Reflection and Interference. 요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레이더는 전파를 쏘는 거기 때문에 이 전파가 어디 다른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똑같은 거죠. 이러한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맞고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리플렉션 돼서 돌아오는 전파들이 막 내 리시버로 들어오면은 이걸 걸러내야 된다. 어떤 게 정말 의미 있는 데이터인지 골치 아파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인터ference. 생각해 보면은 이 라디오 프리퀀시는 우리 항상 얘기하는 얘기가 있죠. 라디오 프리퀀시, 라디오 리소스는 아주 한정돼 있다. 자, 그러면 이 자동차가 쓰는 라디오 프리퀀시는 분명히 거의 비슷할 겁니다. 모든 자동차들이. 아마 뭐 5년, 6년 뒤, 뭐 10년 뒤 모든 자동차들이 이 레이더를 쏘고 있으면은 모든 자동차들이 돌아다니면서 레이더를 막 쏘면은 인터페런스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물론 안 생기게 뭐 프리퀀시 호핑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지만 인터페런스가 생기면은 그러면은 데이터가 이상하게 들어오면은 이 디렉터가 얘기하는 게 아주 많은 경우에는 이 레이더가 정확하지만 이 정확하지 않게 들어올 때 이런 픽 있죠. 이렇게 정확하지 안 들어올 때는 우리가 이거 해결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어떤 걸 믿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런 다른 상황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레이더를 무시하고 비전을 보자라고 생각할 거면은 그럼 레이더 왜 달지? 어차피 무시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레이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다. 우리 비전으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비전은 그냥 카메라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나와서 이 컨퍼런스에서 AI를 얘기하면서 뭐 슈퍼 컴퓨터도 얘기하고 뭐 뉴로 네트워크도 얘기하면서 되게 어드밴스된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리는 트레인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대단히 정확하게 이 사람이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것처럼 이 카메라들이 보는 것들을 어떤 것이 사람인지 어떤 것이 자동차인지 어떤 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아주 애큐레이트하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는 트레인할 수 있고 정말 황당한 상황 그런 것도 우리는 트레인 시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보여준 몇 가지 그림이 있는데 테슬라 자동차가 갑자기 레드라이트이 있는데 운전자가 엑셀을 계속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지나가겠죠? 그런데 테슬라는 딱 비전으로 이게 레드라이트인데 이 사람이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으니까 차를 멈춥니다. 그래서 사고를 방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차가 코너를 돌고 있는데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멈추게 합니다, 차를. 그리고 뭐 파킹 스페이스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고 엑셀을 밟는데 테슬라 자동차가 비전으로 보고 너 여기서 엑셀 밟으면 너 떨어지는데? 그리고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으로 이런 황당한 상황들 정말 사람들이 실수하는 상황들까지도 다 트레인시켜서 AI로 트레인시켜서 테슬라는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단히 설득력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레이더를 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우선 생각하기 전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Q&A를 하는데 질문을 한 2개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 태그에 관련된 거, 뭐 오토매틱하게 트리거 어떤 이벤트를 트리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오토매틱하게 뭐 해서 트레인하는 건가 뭐 저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두 번째 퀘스천은
엑스트라 센서가 필요하지 않겠냐, 뭐 thermal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밤에 이렇게 뭐 눈이 오거나 빛이 없거나 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엑스트라 센서가 분명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디렉터가 얘기하기로 안드레가 얘기하기로 센서, 칩 센서. 네, 이 칩 센서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 칩.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그 뒤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칩 센서 이거로도 뭐 충분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테슬라가 이거를 미는 이유는 가격을 낮춰야지, 자동차 가격을 낮추고, 그렇죠? lower car price를 만들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더 차를 많이 사겠죠. 그러면은 더 많은 진짜 상황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AI로 트레인 시키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훨씬 향상된 비전으로, 정말 비전 가지고만 FSD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칩 센서에 강조를 하는가. 예, 뭐 이 뒤에 이야기는 제 그냥 뇌피셜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항상 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야, 진짜 이게 가능해? 비전만으로? 이러면 어떻게 하면 운전할 거야, 진짜. 그죠? 이렇게 하면 운전 어떻게 할 거야? 물론 테슬라에서 잘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카메라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카메라 비슷한 거죠. 정말 눈이 와서 앞이 안 보일 정도인데 카메라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거 못 할 것 같거든요. 이 thermal 카메라 이런 거 없으면은, 그렇죠? 여기 비가 오는데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카메라도 이렇게 보일 텐데 그러면 진짜 이거를 알아낼 수 있다고?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운전을 하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고 깜깜하면은 어떻게 운전을 하지? 그리고 만약에 테슬라가 엑스트라 센서나 뭐 이런 thermal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혼자 달린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혼자서 달릴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다른 차들은 어떻게 운전할까? 도로에는 사람들이 아직도 운전을 하겠죠. 혼자서. 다 테슬라만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차들은 우리가 운전할 때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세우거나 그렇겠죠. 그렇게 하겠죠. 테슬라도 결국에는 도로가 막히면은 자동차들이 서행하면은 서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무리 센서를 달고 뭘 해도 자동차들이 못 가는데, 그렇죠? 자동차들이 서버리는데 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물론 이게 되면은 더 뭐라고 자랑할 수 있겠죠. 이게 진짜 FSD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운전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이런 환경에서 운전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환경에서 운전하는 게 맞을까요? 도로 상황도 안 좋은데? 그리고 막 자동차들이 막 서 있고 막 빙판길에 뭐 난리 났는데 이게 정말 맞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껌껌하면 서행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생각을 좀 전환해 보니까 비전으로도 셀프 드라이빙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운전을 하면은 셀프 드라이빙도 위험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멈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개입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때부터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어쨌든 통신을 하는 입장에서 이 V2X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레이더도 뺐는데 일론이 V2X를 넣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테슬라는 이 V2X에 되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얘기도 안 나오거든요. 통신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비전과 AI로 정말 이렇게 운전이 잘 된다면은 FSD가 거의 완벽하게 된다면은 정말 V2X가 필요할까? 그렇죠? 자, 만약에 트래픽 라이트이 잘못된 데이터를 보낸다면 이게 똑같은 거죠, 레이더랑. 트래픽 라이트이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전기가 나갔거나
그래서 트래픽 라이트이 꺼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트래픽 라이트이 잘못 오작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전기적 신호가 잘못됐거나 뭐 그런 이유에서. 그러면은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FSD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트래픽 라이트에서 날라오는 데이터를 무시해야 되나? 아니면 비전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또 헷갈리게 되죠. 자, 만약에 자동차가, 왜냐면 V2X는 vehicle to everything이니까 자동차와 자동차끼리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를. 근데 자동차와 자동차가 잘못된 데이터를 보낸다면, 뭐 해킹을 당했거나 아니면 뭐 잘못 만들어서, 뭐 항상 소프트웨어는 버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버그가 있어가지고 뭔가 잘못된 데이터를 보낸다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 3GPP에서 그 4G가 처음 나왔을 때 이 MBMS 이거 무슨 기술인지 모를 겁니다. 왜냐면은 안 쓰거든요. 예, MBMS라고 뭔가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팅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브로드캐스팅을 위해서 LTE에서 만든 그런 기술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 세계에서 쓰는 오퍼레이터가 없을 겁니다. MBMS를. 홈 이노드비 이것도 무슨 IoT 개념의 이노드비인데 IoT도 아니죠. 이게 좀 뭐라 그럴까 핫스팟용 이노드비인데 어쨌든 이것도 대단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스페시피케이션도 많이 만들고 뭐 MBMS도 스페시피케이션도 시간을 들여서 많이 만들었지만 쓰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대체자들이 있죠. 방송 브로드캐스팅, 뭐 심지어 이제는 유튜브로 다 모든 방송을 보고 그러죠. 이게 필요한가 결국에는. 홈 이노드비, 뭐 요즘에 와이파이를 쓰죠. 핫스팟으로. 아니면 이제 미래에는 뭐 밀리미터 웨이브를 쓸 수도 있고요. 이게 꼭 필요한가? 그러면은 V2X는 정말 필요한가?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는 이 V2X가 필요한 게 아니라 테슬라가 원하는 거는 릴라이블한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게 아닌가? 뭐를 위한? 멀티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뭐 게이밍 아니면 뭐 하이 데피니션 무비 그런 것을 무선으로 그러니까 꼭 라디오뿐만 아니라 셀룰라이트도 가능하겠죠. 스타링크를 이용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FSD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사람이 차 안에서 뭘 하겠습니까? 영화 보고 게임하고 그러겠죠. 유튜브 보고 이게 더 필요할 것 같다. 하이 스피드에서 릴라이블한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V2X는 당장 필요 없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미래에 이 통신 체계가 잘 설립되고 그다음 교통 시스템도 교통통신이죠. 교통통신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된다면은 또 모르죠. V2X가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돼가지고 완벽하게 이 트래픽 라이트도 컨트롤해주고 그래서 자동차들이 섰다 가는 그런 시간을 점점 줄여줄 수 있고 뭐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모든 시티에 전 세계에 그렇죠? 작은 도시, 큰 도시, 무슨 뭐 시골 도시 모든 곳에 깔리려면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어디를 가도 우리 비전으로 그 카메라만 가지고 할 수 있는 FSD를 만들겠다라는 게 목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하이 데피니션 맵도 필요 없다. 라이다도 필요 없다. 아마도 V2X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빨리 FSD를 현재 상황에서 빨리 FSD,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을 런치하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방법이 테슬라가 가는 길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갑자기 이런 컨퍼런스가 나와서 네, 제 생각도 좀 이렇게 있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여러분 당연히 저와 반대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V2X가 정말 중요하다. 저도 V2X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쓸 수 있느냐? 현재 상황에서 정말 빨리 쓸 수 있느냐? 내년
내후년에 바로 쓸 수 있느냐? 그것에 질문을 한다면은 이제 계속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도. 네, 어쨌든 네,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